또 터졌습니다. 관세에 이어 이번엔 전쟁과 정부 셧다운입니다. 그린란드 영토 분쟁이 끝난 지 며칠 만에 다시 조정이 온 겁니다. 이제는 그냥 코인 자체가 문제인지 의심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트럼프 일기 시절에도 이와 비슷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비트코인은 지금 말하면 믿기 힘들 정도의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만 관세와 전쟁이 악재고 그때는 아니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게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올해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전부 공개합니다. 바로 영상 목차부터 소개드리며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차, 25년 4월의 기억, 채권금리 급등의 진실. 두 번째 목차, 트럼프의 진짜 목표는 11월 중간선거다. 위 두 가지 큰 목차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이란 전쟁과 캐나다 관세 뉴스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진짜 두려워하는 게 뭔지를 알면 시장 방향성이 명확해집니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목차, 25년 4월의 기억, 채권금리 급등의 진실입니다. 오늘 영상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복합적 요소를 동시에 검토해야만 하는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목차에서 총 5가지 상황을 먼저 설명드리고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목차 끝에 결론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는 총 5가지 상황을 잘 이해하셔야 결론 역시 이해하실 수 있으니 지금부터 꼭 끝까지 집중하셔서 잘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 베센트와 트럼프의 의도. 지금 채권금리가 심상치 않게 오르고 있습니다. 베센트와 트럼프는 장기 채권금리를 내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채권금리는 내려갈 것이다 라는 내러티브가 지배적이었죠. 실제로 작년 말 4%대를 아래로 뚫고 내려가면서 이런 내러티브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즉 시장은 트럼프와 베센트가 원하니까 채권금리는 내려갈 거야 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상황입니다. 두 번째 상황, 25년 4월의 충격. 그런데 트럼프의 대형 관세 사건 이후 채권 금리가 최근 3.9%에서 4.4%까지 치솟는데 딱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시장은 완전히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때 나왔던 이야기가 바로 트리플 약세였습니다. 주가 하락, 채권 하락, 달러 약세죠. 그에 반해 금은 상승했습니다. 이때 시장의 내러티브는 명확했습니다. 미국 자산을 팔아라. 즉 트럼프와 베센트가 아무리 원해도 시장은 그들의 의도와 반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25년 4월이 명확히 보여준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상황입니다. 세 번째 상황, 기준금리 175bp 내렸지만 10년물은 오른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24년 9월부터 지금까지 기준금리를 175bp나 내렸습니다. 그런데 10년물 국채 금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더 오르고 있죠.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기준금리를 내리면 장기금리도 따라 내려가는 게 일반적인 공식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공식이 깨졌습니다. 즉, 우리가 알던 일반적인 공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이게 세 번째 상황입니다. 네 번째 상황, 트럼프는 타코다. 25년 4월을 다시 복귀해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고 10년물 국채금리가 빠르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4월 9일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하자 10일에 관세 유예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때부터 트럼프에게 별명이 붙었습니다. 바로 타코, Tariff Announcer Keeps Often. 관세 발표는 자주 하지만 금방 철회한다는 뜻이죠. 즉 트럼프는 언론에서 비춰지는 것처럼 절대 물러서지 않는 강력한 리더가 아닙니다. 오히려 철저히 계산에 의해 움직이는 전략가에 가깝죠. 트럼프는 10년물 국채금리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관세 이슈로 채권금리가 급등하고 주식시장이 무너지면 결국 유예카드를 꺼내는 겁니다. 작년 관세전쟁 때도 그렇고 이번 유럽 그린란드 말 관세 이슈도 그렇고 현재 진행 중인 캐나다 관세 문제도 결국 같은 레퍼토리로 해소될 겁니다. 이게 네 번째 상황입니다. 다섯 번째 상황, 쏠림이 강한 시장. 현재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쏠림이 매우 강한 시장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과한 반응이 자주 나오며 시장을 위아래로 크게 흔든다는 말인데요. 특징은 한순간에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방향이 바뀌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지금의 상황을 만든 원인이 갑자기 바뀌는 경우죠. 예를 들어 지금은 미국의 이란 개입, 셧다운 확률 급등, 트럼프 관세 때문에 채권금리 상승, 비트코인 하락이라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갑자기 미국의 이란 개입을 종식하는 발언을 발표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순간에 방향이 바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다섯 번째 상황입니다.
결론.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냐? 네, 천천히 위 5가지 상황을 종합해 현재 제 생각과 대응 계획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우선 트럼프는 절대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25년 4월이 이미 증명했습니다. 10년물 금리가 급등하고 시장이 무너지면 결국 관세 유예 카드를 꺼냅니다. 더불어 지금 시장은 쏠림이 매우 강한 상태입니다. 즉 한순간에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캐나다발 관세 악재로 시선이 쏠려 있지만 트럼프가 유예 카드를 꺼내는 순간 관세 해소 호재로 상황이 급반전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관세 때문에 끝났다고 패닉에 빠지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언제 유예 카드를 꺼낼지를 지켜보는 겁니다. 그리고 관세를 예시로 들었는데 뭐 셧다운이니 엔화니 미국 이란 전쟁 이슈니 다 고만고만한 이슈들이라 결국은 해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고 하락 트리거지만 동시에 반등 트리거로 작동할 이슈들입니다. 그리고 반등 트리거의 신호는 명확합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주식시장이 크게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때 트럼프는 다시 한번 굴복할 겁니다. 때문에 저는 현재 구간에서 패닉바잉이나 패닉셀을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10년물 금리 급등, 주식시장 급락, 트럼프발 이슈들의 해소라는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그 타이밍에 저점 매수를 노리는 전략이 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자, 말이 길어졌는데 첫 번째 목차 결론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트럼프와 벨산트는 채권 금리를 내리고 싶어 하지만 시장은 그들의 의도와 반대로 움직일 수 있다. 25년 4월이 증명했다. 둘째, 기준금리 175bp 내렸지만 10년물은 오히려 올랐다. 일반적인 공식이 깨진 시대다. 셋째, 트럼프는 타코다. 10년물 금리 급등과 주식시장 급락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결국 지금 터진 문제들의 해결책을 스스로 꺼낸다. 넷째, 쏠림이 강한 시장은 한순간에 방향이 바뀔 수 있다. 지금의 하락 원인들이 바뀌면 상황 급반전이 가능하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목차였습니다. 이제 첫 번째 목차인데도 내용도 상당히 많고 복잡하죠. 다른 유튜버들처럼 개미핥기식으로 원론적인 얘기만 하지 않고 세부 내용까지 하나하나 다 다뤄드렸기 때문입니다. 집중하시고요. 이제 두 번째 목차 들어갑니다. 두 번째 목차, 트럼프의 진짜 목표는 11월 중간선거다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들 겁니다. 트럼프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왜 10년물 금리에 굴복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트럼프에게 26년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면 방향은 명확해집니다. 바로 11월 중간선거입니다. 11월 3일 트럼프는 중간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현재 존재하는 그 어떤 문제보다 상상 이상으로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게 왜 코인과 연결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국 공화당은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근소하게 다수당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트럼프 일개의 강력한 권력은 의회의 장악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는 이 권력을 새롭게 재배치합니다. 하원 전석과 상원 3분의 1 자리를 새로 뽑습니다. 문제는 중간선거가 대통령 정당의 역사적인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국 역사상 지난 22번의 중간선거에서 20번이 대통령 측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남은 2번도 9.11 테러 등의 특수한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즉, 트럼프는 이 역사적 관성을 이겨내고 반드시 승리해야만 합니다. 만약 중간선거에서 패배하면 만약 공화당이 상하원 중 한 곳이라도 다수당 지위를 잃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가 몰아붙이던 입법 프로그램은 사실상 중단되고 입법권을 사실상 잃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새로운 법률 통과는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양당 협치 없이는 어떠한 정책 추진도 어렵습니다. 더 심각한 건 트럼프가 중간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민주당에 의해 탄핵될 것이라고 말하며 압박감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즉, 트럼프에게 11월 중간선거는 정치 생명이 걸린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트럼프가 중간선거에서 이기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다 필요 없습니다. 경제가 좋아야 합니다.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실업률이 낮고 국민들이 트럼프 덕분에 경제가 좋아졌다고 느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관세 때문에 채권금리가 급등하고 주식시장이 무너지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들은 트럼프 때문에 경제가 망가졌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간선거에서 집니다. 즉 트럼프는 11월 중간선거 전까지는 절대로 경제를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년물 금리가 급등하고 주식시장이 무너지면 결국 관세 유예 카드를 꺼내게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그래서 이게 코인과 어떻게 연결되냐?
트럼프가 중간선거 때문에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건 결국 완화적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관세 유예, 금리나 압박, 재정 지출 확대 등 이 모든 것이 유동성을 늘리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유동성이 늘어나면 유동성 저수지인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까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트럼프의 11월 중간선거 승리 욕구가 결국 코인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 두 가지 목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영상 결론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트럼프는 타코다. 10년물 금리 급등과 주식시장 급락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관세 유예든 뭐든 현재 이슈의 해결책을 급하게 꺼낸다. 25년 4월이 이를 이미 증명했다. 그리고 이 해결책으로 시장은 한순간에 방향이 바뀔 수 있다. 지금은 관세 악재로 쏠려 있지만 유예 발표 시 급반전 가능하다. 그러니 지금은 섣불리 움직이지 않는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 둘째, 트럼프의 진짜 목표는 11월 중간선거 승리다. 역사적으로 22번 중 20번이 대통령 측 패배였다. 트럼프는 이를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 그리고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선 경제가 좋아야 한다. 즉 트럼프는 11월 전까지 완화적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고 이는 코인의 호재다. 약 2달에서 3달간 지긋지긋한 코인 약세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 여러분께 한번 거칠게 말 한마디 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꽤 독한 사람들입니다. 냉정하게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관세 때문에 끝났다며 손절하고 코인 시장을 떠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트럼프는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며 쫓치고 손절 나간 사람들 역시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단순히 뉴스 헤드라인만 보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진짜 두려워하는 게 뭔지, 11월 중간선거가 왜 중요한지, 10년물 금리가 왜 핵심인지를 이해하며 본질을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돈 벌 자격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추후 관점에 대해서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 제 텔레그램에 들어오시면 이슈가 터지는 즉시 오늘 새벽에 셧다운 케이스처럼 그 뉴스가 호재인지 악재인지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뭘 해야 하는지를 포지션을 유지할지 줄일지 아니면 다시 들어갈지 애매한 말 없이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무료로 입장 가능한 방 중에 이 정도 방향성과 타이밍을 깔끔하게 잡아주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 혼자 고민하거나 멘탈만 소모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까지 고정 댓글 링크 통해 무료로 바로 들어오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